안녕하세요. 찐프로 안준영 변호사입니다. 요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첫 번째가 이혼이고, 두 번째가 상속이고, 세 번째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요새 제일 많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야, 혼인신고 꼭 해야 되냐? 혼인신고 언제 하면 좋아? 아직 애도 없는데 혼인신고 할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건 법적으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혼 사건이나 이런 법적인 분쟁을 해본 결과, 혼인신고는 애를 낳고 해도 늦지 않다, 이게 결론이죠. 사실혼과 법률혼의 구분이 크게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대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를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들이 좀 없어졌고, 두 번째는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에 실체가 없어지면 그 자체로 사실혼이 바로 파기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다가 실증이 나서 둘이 헤어졌다. 그럼 그 자체로 쉽게 말해서 이혼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혼은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해야 되고, 또 소송은 다 잘 아시다시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보다 이혼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굳이 서둘러서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제 조언입니다. 그 전에도 사실 간통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르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서 간통죄 자체가 이제 없어졌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변호사로서 좀 제일 체감하는 거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증액이 됐어요. 그전에는 간통을 하면 그 자체로 형사고발이 되고, 간통한 사람이나 상간자나 둘 다 하다못해 6개월이라도 구치소에 가서 인신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인정이 됐어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위자료가 인정이 됐는데, 요새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금전적으로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어서 요새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간남도 있겠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최소 3천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돈을 벌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죠. 상간녀를 변호하신 적도 있으시죠? 있죠. 상간녀를 변호한 적도 있고, 상간녀를 상대로 끝까지 돈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상간녀를 변호하실 때는 어떠세요? 꼭 하셔야 돼요? 저는 돈을 주면 열심히 일은 하겠지만 물론 양심상 너무 거슬리는 일은 변호사라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한다고 제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 변호사의 양심이 걸리는 일은 선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 모든 가족사랑 모든 케이스는 개인들만 알 수 있는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혼인이 사실상 파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간자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상대방이 먼저 바람을 펴놓고 상간자로 고소를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각자 그에 맞는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줄여보려도록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보는 편이죠. 예. 그럼 반대로 상간녀 응징해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많죠. 어떻게 응징해주세요? 일단 감정이입이 되게 중요해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배신당했다, 부부의 세계처럼 일단 그 의뢰인한테 좀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이건 상간남을 끝까지 찾아서 내가 위자료를 받아내겠다, 이런 변호사의 결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좀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경찰한테 내 남편이 혹은 내 부인이 다른 남자랑 모텔에 있다, 경찰한테 전화를 해도 경찰이 같이 들어가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간통이라고 하는 거,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녹음이나 문자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어떻게 하면 확보를 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제가 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 내연녀를 데리고 그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배우자 일방의 허락 없이 상간녀를 집에 데려오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이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거침입 같은 경우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랑 같이 현장을 덮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간통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수집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방, 뭐 상간녀나 상간남을 이제 소위 말해 깜빵에 보내가지고 감정적으로 분이 풀리는 시대는 지났지만 최소한 금전적인 배상을 위자료로 받게 되면 얼마든지 감정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되죠. 아무래도 아무리 돈을 위자료를 받아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기 좀 힘든데 그 받은 돈으로 좀 잘 쓰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쇼핑을 좀 하고 하면 일단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해서 깨끗이 끝낼 거냐,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너무 보기 싫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줄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파탄주의라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유명한 케이스 있죠. 홍상수 감독 케이스도 있고 SK의 최태원 회장님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게 법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내 바람핀 배우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럼 끝까지 이혼을 안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뜯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뜯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를 수집을 해야 돼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는 핸드폰 문자 내역이 있을 거고요. 요새는 카카오톡 많이 쓰죠. 더 많이 쓰는 게 텔레그램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텔레그램을 쓰기 때문에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 같은 걸 몰래 확인을 하셔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걸 좀 확보를 하시고요. 흥신소나 이런 걸 GPS를 달거나 이런 방법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 수임하신 것 중에 예. 가장 교묘했던 남자 혹은 여자분. 예. 자기 남자가 바람이 났다라고 오신 의뢰인분이 계셨는데 그 남자가 핸드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텔레그램 이런 걸 전부 다 지우고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도 매일 지우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증거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요새는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그 남편분의 핸드폰이랑 컴퓨터가 카카오톡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웠더라도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컴톡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남자가 상간녀랑 대화하는 문자 내용을 캡처를 해서 증거를 잡아서 승소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꿀팁이네요. 그래서 남편 컴퓨터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입수를 하셔라.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지우더라도 요새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사진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연녀나 내연남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 핸드폰에는 없어도 클라우드 서버에는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조언인데 자식들 중에 엄마나 아빠 편을 들어줄 자식을 하나 구해가지고 자식의 도움을 얻어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돼요.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많으신 이제 어머님들이 가끔 우리 남편이 아직도 바람을 핀다라고 오시면 따님이나 아드님 한번 데려오라고 하세요. 꼭 말씀드려서 따님이나 아드님을 앉혀놓고 엄마의 이혼을 도와줄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죠, 실제로. 그래도 자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는 자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도와줘요. 사실 돈이 되는 건 유책 배우자를 방어하는 그렇죠. 일이 훨씬 더 변호사로서는 돈이 되는데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성취감이나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는 아무래도 상간녀나 상간남을 잡아가지고 위자료를 넉넉하게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는 제일 행복하죠. 네. 부부의 세계 김희애 씨를 보면 굉장히 준비를 오래 하셔가지고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결국은 그 이태호 씨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리를 했죠. 재산도 다 가져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 전개되는 걸 보면 상대방의 불행을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불행해지는 결론으로 드라마가 끝이 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혼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게 결국은 내 긴 인생에 있어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감히 제가 좀 드려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이혼 케이스인데요. 두 분 다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해야 될 목록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뭐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굵직굵직한 것들은 합의가 되게 순조롭게 이어졌는데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된 게 피아노가 있었어요. 두 분이 해외에서 같이 유학을 하실 때 산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에 사연이 있고 애착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됐는데 이 피아노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상대방 변호사도 답답하고 판사님도 답답한데 끝까지 이 조그만 피아노 하나 때문에 마지막에 합의가 결렬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 못했나요? 결국은 이제 합의 이혼이 안 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해서 소송으로 해서 끝이 났죠. 예.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뭐 강아지 때문에 끝까지 합의가 결렬이 된다거나 자신에 대한 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지만 내 강아지는 끝까지 못 주겠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진짜 이혼 예. 이혼을 하게 되면 정말 밑바닥까지 봐야 끝이 난다라는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